안녕하세요. 디지털 PX입니다. 2022년 2월 26일 리플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과거 뉴스를 한번 보시고 또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차트 간단하게 보시고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은 집중적인 분석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2017년 9월 뉴스죠. IMF 총재는 은행 업무의 종말과 암호화폐의 승리를 예견합니다. 자,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2019년 7월에 IMF 디지털 화폐가 은행 현금을 대체한다. 그리고 2019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죠. 리플이 급등했죠. 이제 IMF에서 리플에 대한 지지를 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 갈링하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행과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인 리플 XRP를 통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플 CEO는 최근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리플 네트워크에 가입한 200개 은행과 금융기관 중 상당수가 리플 코인을 사용한 X래피드 솔루션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리플의 고객사들은 더 좋고 빠르고 저렴하기 때문에 X래피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한 예전 보도가 있고 나서부터 크게 가격 상승이 제대로 된 적이 없죠. 다시 2020년으로 또 1년을 더 지나가 보겠습니다. IMF에서 직접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리플과 칼리브라가 기존 결제 시스템에 직접적인 도전을 한다고. 자, IMF에서는 이렇게 봤던 겁니다. 기존 결제 시스템, 또 송금 시스템, 스위프트 이런 것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은 리플과 페이스북 정도가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페이스북은 아시다시피 좌절을 한번 맞았습니다. 또 다시 일어설지 몰라도 리플사에게 확실한 좌절을 맞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의회나 또 의원들은 리플을 아주 많이 지지합니다. 거기에 대한 영상은 제가 아주 많이 제작을 했었죠. 자, 이것은 오늘 뉴스입니다. 2022년 2월 26일 월가 투자은행 러시아의 스위프트 제재를 반대한다. 역효과가 더 크다고요.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축출할 경우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주며 경제 제재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이 이 같은 입장을 워싱턴 의원들과 바이든 행정부에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JP모건, 시티그룹 등이 워싱턴 정계에 다른 형태의 경제 제재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답니다. 자, 이렇게 미국 내에 있는 대형 은행들도요, 또 물론 러시아 역시도요, 스위프트는 건들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죠. 자, 국제 업무 비중이 작은 은행들은 스위프트 제재에 대해서 실행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위프트는 글로벌 금융 결제망으로 러시아가 이 시스템에서 배제되면 석유, 천연가스 수출 대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동시에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자원을 수입할 길이 막힌다고. 자, 이렇게 여러모로 스위프트를 건들면 안 된다고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내용 보실까요? 월가 투자 은행들은 인플레 압력 가중, 중국과 러시아 밀착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밀착되어 있죠. 아울러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다른 결제 시스템을 만들도록 함으로써 기축통화, 국제결제통화로서의 달러 위상에 손상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정말 빠른 속도와 저렴한 송금 수수료로 스위프트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스위프트보다 훨씬 좋은 시스템이 XRP 리플입니다. 자,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저는 사실 어제 러시아와 스위프트에 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강력한 상승을 좀 예감했습니다. 그런데 원화로 치면 제가 한 700원, 800원 초반대에 그런 예상을 조금 했었는데 단기적으로 생각보다 상승이 없습니다.
제가 예상한 시점에서 따로 예상을 했다 얘기는 드리지 않았지만 어제 방송으로 대신했죠. 스위프트에 대한 언급은 리플 사익이 엄청난 호재라고 아무도 그런 보도를 하지 않고 아무도 연관성을 짓지 않지만 제가 처음으로 연관성을 짓겠다고 처음으로 얘기 드리겠다고 하고 어제 방송을 했었죠. 확실히 조금 더 강력합니다. 리플 XRP 움직임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정도의 시세 분출은 전혀 없습니다. 자, 유럽이 스위프트 지불 네트워크에서 러시아를 차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답니다. 왜 스위프트를 제재 안 하냐? 울라프 독일 총리는 목요일 러시아가 스위프트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 아직 차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조치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정말 단절된다면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스트리아도 동일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으며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국가가 모두 러시아와 다른 광범위한 비즈니스 관계를 맺으며 이탈리아 및 오스트리아 은행이 현재 매우 노출되어 있답니다. 프랑스 은행들도 러시아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스위프트 컷오프를 최후의 수단으로 선언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잘한 기사 내용은 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스위프트가 지금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최후의 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리플 XRP가 유일합니다. 단기적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요, 결국 리플 XRP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스위프트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국제 송금이라는 자체가요 너무 느립니다. 웨스턴 유니온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저도 아주 오래 전에 10몇 년 전에 사용해 봤었는데 너무 느리고요, 수수료도 많이 들고요, 엄청 번거롭습니다. 웨스턴 유니온을 사용 안 해본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걸렸었고요. 그리고 또 영업일이 아닐 때는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요, 받는 사람도 번거롭고 여러가지 불편함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XRP가 나오고 나서 XRP에 대해서 알고 나서부터는 저는 국제 송금을 XRP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리플 XRP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저는 지금 솔직히 최소한의 가치는 10,000원 이상이라 봅니다. 최소한요. 웨스턴 유니온으로 소액을 보내도요, 수수료가 보내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0,000원 이상의 하루 이상 걸린다 봐야 되거든요. 최소의 가치는 10,000원 이상이에요. 그것도 이제 소액 보낼 땐 그렇지만 고액을 보내게 되면요, 이런 웨스턴 유니온 같은 서비스는 수수료 훨씬 많이 듭니다. 또 어느 정도 금액적인 제한도 있고요. 리플 XRP는 어떻습니까?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라도 가야 되는 게 이 시장입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라도 리플 XRP를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바보가 아니에요. 아무리 기존 은행과 이런 세력들이 스위프트를 계속 이렇게 추종한다 하더라도 모두가 바보는 아니고 세대는 바뀝니다. 계속 이렇게 제너레이션이 바뀐다고요. 언제까지 전통적인 또 오래된 그것을 고집하는 그것이 끝까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좋은 것이 있고 훨씬 빠른 것이 있는데 왜 굳이 불편하고 느린 것을 사용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러시아로 인해서 XRP가 큰 상승 없습니다. 제가 봤던 관점에서는요, 최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라줘야 된다. 단기간에 그런 내용은 제가 다음 차트 방송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